내가 뭐 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이거 못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적이 없어. 눈을 뜨는 거 좋은 것 같은데 다들 미남 미녀가 된 것 같고요. 같이 찍을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은 유도모기를 떠올릴 때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하나의 미사일, 혹은 발사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도모기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장면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무엇을 보고 어떤 질문들을 거쳐 판단하며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의도한 목표에 정확히 도달하는지. 유도무기는 단순히 날아가는 무기가 아니라 이런 질문들로 이뤄진 하나의 정밀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발이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하기까지 수많은 판단과 검증이 켜켜이 쌓인 유도무기 시스템의 구조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도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유도무기를 이끌어가는 연구원님들 먼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은 연구원님, 저희는 연구원님을 조곤조곤한 임팩트가 있는 마지막 결과에 꽃을 피우는 연구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네. 유도탄을 쏘려면은 일단은 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 탄을 조립하고 점검하는 역할은 저희 유도탄 종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이 핵심을 만드는 부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기에 조곤조곤하세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곤조곤한 임팩트를 한번 좀 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처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상진 연구님, 생각이 많은 개발자, Y를 달고 다니는 시스템의 두뇌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할 텐데 아무래도 시뮬레이션을 다루시다 보니 계속 Y를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왜라는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는 모든 연구원의 어떤 기본 소양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 이건 이렇게 됐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면 결국 저희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옆에서 보시기에 정말로 생각이 많으신가요? 네,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창현 연구원님께서는 현장의 브레인이다. 발사 버튼을 누르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발사 버튼 직접 눌러보신 거예요? 네, 그동안 뭐 여러 번 눌러봤고요. 실제 이제 개발되면 이제 자동으로 발사되겠지만 이제 개발 업무 동안은 안전상으로 버튼을 눌러야 발사되는데 그런 이제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버튼 누를 때 엄청 떨릴 것 같아요. 네, 긴장이 엄청 많이 되고요. 네. 그래서 화장실도 되게 자주 갔고요. 그때 따로 추스르는 방식은 있으세요? 물 많이 마시고 화장실 네. 가고.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이 장비를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네요, 결국.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경수 선생님. 제가 받은 설명이 참 잘 어울려요. 개방과 긍정의 아이콘, 협업의 아이콘이다. 왜 이런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저는 체계 종합 업무를 하면서 여기 계신 연구원분들과 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포장을 좋게 해주신 것 같고요. 격오지 출장지에서 되게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들 때문에 긍정이라는 수식어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도무기가 어떤 시스템인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김영은 연구원님, 저는 그 유도무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좌표를 딱 하나 정해놓고 그대로 날아가는 무기 체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맞나요? 일반적으로 무기가 이제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목표물이 있고 그 목표물을 향해서 좀 타겟물을 이제 맞추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사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유도무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유도무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는 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 딱 와닿진 않거든요. 유도무기를 가리켜서 토르의 망치라고 비유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토르의 망치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는 타겟을 향해서 던지면은 그 망치가 결국에는 타겟까지 다가가는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에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날아가는 사람과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과 전화로 지금 이제 통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날아가고 있는 사람은 눈을 감고 좌표까지 그냥 쭉 날아가고 있는 상태. 지상에 있는 사람과는 계속해서 통신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은 계속 결정을 받아가면서 표적을 발견을 했을 때는 지상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날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너가 알아서 판단해 라고 운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눈을 감고 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모든 센서, 모든 이제 오감을 다 발동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날아가는 표적을 찾아내서 마지막에는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입사하시자마자 비행시험에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직접 실제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입사하고 나서 정말 운이 좋게 거의 뭐 몇 달 만에 거의 비행시험에 참여를 해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 마지막에 어떠한 역할까지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말 다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낱개로 되어 있는 구성품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표적을 만났을 때는 그 시스템, 미사일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 표적을 격추하는 것까지 보다 보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는 알고리즘이 정말 잘 동작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유도무기는 일반 무기랑은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발사체보다 훨씬 더 복잡 다단한 것 같아요. 일단 지상에 있는 그 비유하자면 사람도 날아가는 사람도 계속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유도무기의 판단은 언제 또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판단은 저희 통제소에서 공격 징후가 감지됐을 때부터 미사일이 날아가서 표적을 맞출 때까지 판단은 계속됩니다. 결국에는 통제소에서 좀 두뇌 역할을 해서 판단을 해주고 그게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 공격 징후가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 통제소가 레이더에게 이 방향을 바라봐 이렇게 명령을 주고 그럼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해서 통제소에게 넘겨주면 이 적 표적의 탄착지가 어딘지 계산을 하고 그 위협도를 판단해서 줄을 세웁니다. 산출된 위협도를 기반으로 유도탄들을 맞춰야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복잡한 계산과 결심들이 계속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발사 명령까지 내리는 그런 판단의 연속이 저희 통제소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 큰 유도무기 체계에서 저희 통제소 분야가 가장 중요한 브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사실 유도무기 체계가 우리 LIG의 핵심이기도 하잖아요. 그 LIG만의 그 통제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모든 그 대공 방어 유도 미사일의 통제소를 저희가 다 개발했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복합적인 이제 교전 환경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날아오는 표적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레이더라든지 위성, 뭐 경보기 등 이제 수백 개의 센서들과 또 저희가 또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공 유도 무기가 매칭을 해서 이제 애니 센서 그리고 베스트 슈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표적이 날아와도 저희가 가장 적절한 포대를 선정해서 할당을 하고 유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내린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틀리는 것들을 고쳐 나가려고 이제 통합 점검도 하고 개발 또는 운용 시험 평가 등을 거치면서 실효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제작 중인 유도무기를 실제로 뭐 발사해서 교전을 한다던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만든 이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가상의 교전 환경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시험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높이려면 결국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두고 시뮬레이션을 할수록 그 신뢰성 그리고 안전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까요? 물론 예상하시는 그런 극한의 시나리오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유도무기 체계는 이 정도의 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천여 대를 넘어가는 이제 적 공격을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그 레이더 탐지 영역 경계에서 날아오는 탄도탄에 대한 시험을 했던 것의 기억이 또 남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그런 표적 성능을 더 뛰어넘는 그런 낙하 속도로 떨어진 탄도탄에 대한 시나리오가 기억이 남습니다. 그 말씀하신 시나리오들을 현장에서 이것저것 수행을 하다 보면 돌발 이슈도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비완벽한 시스템을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좀 더 안정성을 갖추고 이런 것들 점진적으로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쉽게 이제 수정할 수 있고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서 이겨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같은 걸 들어보면 유도무기 체계는 발사되기 전부터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체계 종합이란 표현을 들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관장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계 종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체계 종합은 사업 초기부터 정해진 체계의 목표 성능과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모든 연구원분들이 개발하신 모든 것들을 연동하여서 시험을 진행하고 시나리오도 작성하고 여러 항목들을 만들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이를 통해 저희 전체 체계가 전투 적합성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 종합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체계 종합 업무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출장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이 연구원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단순히 발사하는 걸 넘어서 일단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판단을 하고 또 검증된 결과가 보이는 완성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 유도무기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 파트에 있어서 그 파트의 성격을 잘 녹여낼 수 있는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유도무기는 이러이러한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김영은 연구원님. 유도무기는 제어, 통신, 센서, 구동 등 여러 구성품들이 하나로 모여진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도탄의 전반적인 제어를, 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제어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날아가서 적을 찾아내는 또는 표적을 찾아내는 탐색기부 또는 센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합쳐져서 하나의 유도무기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엔 남상진 연구원님. 유도무기는 어떠한 시스템이다? 유도무기는 공비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연동체계, 주장비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원분들이 노력을 쏟고 계시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 교전 환경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위협이나 유도탄 또는 연동체계들을 전부 이제 시뮬레이터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나를 여러 개발자들의 노력이 그렇게 투입되는 공들여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창현 연구원님. 유도무기는 어떠한 시스템이다? 네, 유도무기는 속도가 생명인 시스템이다. 속도가 생명이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요. 우선은 저희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적에서 날아오는 표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해서 발사를 하는 것까지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굉장히 잘 짜여진 소스 코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굉장히 고성능의 하드웨어가 다 결합되어 있는 그런 속도가 생명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경수 선생님, 유도무기는 어떠어떠한 시스템이다. 유도무기는 연동이 핵심인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도탄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제소 그 외에 여러 분야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동해야만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제소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유도탄이 짱이다. 제가 탄을 몰라서 저희 체계 종합이야말로 사랑해. 유도탄 때문에 월급 받는 건 여기 유도탄 몇 개지?